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FBA 셀러를 위한 상품 찾기 팁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저한테 이제 플러스 친구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 상품을 찾는 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으로 이제 프레핑이 제일 많긴 한데, 아무튼 어떤 식으로 상품과 관련된 질문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하는 방법이라든지 리스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다 보니까 대다수 이제 아마존 셀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런 홈런 상품 있죠. 이렇게 하나만 하고 바로 은퇴할 수 있는 상품들, 그런 상품을 좀 많이 찾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뒤집는 데 기여를 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잘 판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계속 숨어 계셔가지고 제가 나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상품을 하나만 이렇게 대박을 쳐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존에서, 특히나 아마존 US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예전만큼은 이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킥스타터라든지 또 있죠, 인디고고인가, 그런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배킹을 이미, 그러니까 판매할 수요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상품이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를 빼고는 예전처럼 이렇게 아마존에다가 PL 상품, RA 상품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은 다음에 마케팅을 하거나 론칭을 해서 한 번에 몇 억씩 몇십억씩 버는 그런 시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빈도는 확실히 줄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빈도는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엄청나게 크게 계정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존에서 판매하려고 그런 걸 별도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큰 거를 한 번에 이제 대박 치는 거를 바라기보다는 천천히 하루 10개 정도 팔리는 상품을 SKU를 한 10개에서 30개 정도, SKU를 그 정도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진이 상품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 팔면은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남는다 생각을 하면 하루에 $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10개 팔리는 게 10개 있으면 500에서 이게 얼마죠? $1,500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달에면 이제 30일이니까 이게 한 $5,000에서 그래서 $30,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진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개당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 팔아서 $1 남기려고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나 팔 때마다 $10씩 남는다 치면 하루에 10개 정도 팔린 상품을 10개 갖고 있으면 하루에 $500 마진, 그 다음에 한 달에 $15,000 마진이고, 이런 SKU를 30개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1,500 마진, 그 다음에 한 달에 $30,000 마진이에요. 이 정도면 한 달에 $30,000 맞으면 $30,000 수익이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4인 가족이 편하게 먹고 살고 남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 라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10개 팔리는 상품이 많은지 안 많은지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좀 잘 팔리는 쪽이 이 홈앤키친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꾸준하게 하루에 10개씩 나가는 상품이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많지 않은데 실제로 찾아보면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제일 많은 게 이제 홈앤키친 쪽인데, 홈앤키친에서 BSR이 45,000 정도 미만이면 하루
10개 정도 팔리는, 한 달 300개 정도 팔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홈앤키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만 45,000여 개의 상품이 있는 거죠. 그런 상품이. 근데 만약에 나 하루에 10개가 안 팔려,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뭐 요번에 프라임데이 지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7월에 이렇게 확 매출 올라갔다, 또 12월에 확 올라갔다가 또 다시 7월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 매출의 증가 폭이 있잖아요. 이 시기마다. 뭐 홈앤키친이니까 마더스데이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지? 그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홈앤키친에서 뭐 많이 사가면 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 이제 계약하기 전에 가족들이 이사를 많이 가니까 그때 홈앤키친 많이 이제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계속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상품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평균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개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300개, 그다음에 뭐 분기마다 뭐 몇백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매일 10개씩 꼭 팔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찾을 때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상품 찾기 방식 때문에 이런 상품을 찾는 게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존 셀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무료 컨텐츠를 접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일단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가라. 거기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상품 혹은 이제 BSR이 낮은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찾아서, 그게 뭐 신발 상자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작은 상품 혹은 이제 부피가 적은 상품을 조달을 해라, 혹은 뭐 그것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서 피해를 해라, 뭐 아니면 그 상품 자체를 이제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조달해서 팔아라, 이런 게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그런 상품 찾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해보시면 이것 때문에 좀 훨씬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훨씬 늦춰지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그 주된 이유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이 기존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품들 있잖아요. 기존에 잘 팔리는 상품들,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은 BSR이 뭐 1000 미만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이미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잘 팔리는 상품들이 어디에서 왜 잘 팔리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은 무엇 때문에 잘 팔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품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인스타그램 계정 말씀을 드렸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나 페이스북 그룹이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있거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 혹은 이제 뭐 이런 브랜드 계정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여기에서 뭐 굿즈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 브랜드를 붙인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네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한 10만 명 정도 하죠. 100K. 뭐 페이스북 그룹도만 이 정도 될 거고, 유튜브 채널은 요즘 몇십만 명까지 나오니까 다 100K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혹은 한 달에 1%씩만 아마존으로 가서 구매를 해도, 1%면 얼마야? 그러면 1000명이죠. 한 달에 1000명만 가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300개 상품 3개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3개와 맞먹는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아마존 안에서만 론칭을 해서 거기서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아마존 자체 그 광고 단가가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광고를 통해서 외부에서 고객을 몰아와서 판매만 아마존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외부에서 홍보를 해서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카페24에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판매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이 결제 자체에 거부감이 없고 배송 자체도 믿을 수 있는, 혹은 뭐 스마트 스토어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옥션이라든지 그죠?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는 매출이 얘네들을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BSR이 낮은 상품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과 유사한 상품 혹은 이렇게 가볍고 부피 작은 상품을 조달을 했을 때 내 상품도 얘네처럼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은 내가 보고 벤치마킹한 상품은 인스타그램에서 뭐 50만 명 정도 그 팔로워가 있는 계정이 만든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인스타그램에서 이 상품을 홍보하고 거기서 트래픽을 몰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한 명도 없다 이거죠. 혹은 페이스북 그룹도 전 없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내가 벤치마킹한 상품처럼 판매가 되려면 그 사람이 지금 무료로 갖고 오고 있는 트래픽만큼 제가 유료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아마존에서 PPC나 하고 아니면 론칭을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해봐야 베스트셀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것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뭐 있지만 이게 아마 제일 대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마존 안에 BSR만을 보고 아마존 SEO, 그다음에 뭐 PPC 이런 걸로 따라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은,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위험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상품 찾기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품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제 뭐 고급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RA 강의나 또 뭐 다른 강의들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직업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마존 안에서의 수요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수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그래서 아마존 내부의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특정 상품이 만약에 A라는 상품이 있으면 얘가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3, 키워드 4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키워드들이 뭐 한 달에 검색이 뭐 얘는 10,000번 되고, 얘는 뭐 1,000번 되고, 얘는 500번 되고, 얘는 뭐 5,000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들이 검색이 이 정도 된다 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는 어차피 다 PPC 하실 테니까 이그젝트 기준으로 이런 식의 검색량을 보이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나의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존 내에서 있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아마존 내에서 검색량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내에서 수요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뭐 평균 클릭률이라든지 전환율을 활용을 해서 몇 개 정도는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카테고리마다 클릭률이랑 전환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클릭률을 뭐 한 5%, 5%, 그다음에 전환율을 한 10% 이렇게 치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지금 이 키워드 1만 해보죠. 10,000개니까 5% 하면은 500개죠? 맞나? 그죠? 500개. 그 다음에 10%가 팔리면 50개가 팔리는, 키워드 1로 그 잠재적으로는 이제 50개까지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상품을 한 5개 정도 구매해서 입고를 시켜서 FBA로 돌려보고, 실제로 얼마나 클릭률이 나오고 전환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리포트에서 비즈니스 리포트 다 쓰시죠. 지금 혹시 뭐 인디비주얼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비즈니스 리포트는 안 될 거고요. 그 대부분 다 PPC 돌리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 계정이니까 그 비즈니스 리포트가 나올 텐데, 그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세션도 있고, 그다음에 비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수치를 보면서 클릭률이랑 그 전환율을 확인을 해서 이게
잠재적으로는 이런 키워드들이 쫙쫙쫙 있는데 내가 광고를 돌려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그젝트로 검색이 얼마나 실제로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션이랑 비짓은 이 정도 되니까 몇 개나 팔리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찾는 거는 괜찮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남도 잘 팔고 있으니까 내가 비슷한 걸 팔면 잘 팔리겠지, 그건 이제는 위험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을 이 소규모 테스트를 하기 전에도 몇 번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 이 검색량을 어디서 갖고 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요즘 이제 툴들이 많으니까 그건 대부분 활용하실 거라 저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외에 혹시나 툴이 없거나 혹은 툴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확증을 얻고 싶으시다, 소규모 테스트 가기 전에도 먼저 이렇게 필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는 이게 너무 길어지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은 징조는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나오는 상품들 대부분이 사진이 한 개만 있는 거예요. 뭐 2개 있으면 어떻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사진을 우리가 여러 개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페이지 1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상품들이 사진을 대부분 다 안 쓰거나 아니면은 질이 나쁘거나 왜 이렇게 그 HD급이 아니라 뭔가 약간 핸드폰 카메라 찍은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일 경우 그건 좀 좋은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리스팅에 불릿이랑 상품 설명 있죠, 디스크립션. 이게 굉장히 짧아요. 둘 다. 대부분 이런 상품들은 제조사가 직접 팔거나 총판이 팔거나 아니면은 리셀러들이 팔기 때문에 이런 걸로 최적화만 잘 해줘도, SEO랑 최적화만 잘 해줘도 좀 판매량이 확 늘거든요. 물론 이제 RA를 하실 분들은 그 계정을 쉐어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박스를 차지한 상황에서만 바꾸실 수 있겠지만 PL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세 번째는 이 위에 사진이랑 똑같은데 사진에 그냥 단순히 상품 사진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상품 사진 플러스 그 박스 사진 있잖아요, 패키지 사진을 포함을 하면 조금 더 클릭률이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리뷰의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이렇게 개선해주면 좋겠다 막 이런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면 그것도 좀 좋은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사인은 이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의 판매량이 비슷할 때, 그러니까 지금 첫 페이지에 뭐 한 12개인가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2개 상품들이 각각 뭐 한 30개에서 50개 사이로 파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상품은 제가 이제 같이 진입을 해도 어느 정도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인더스트리나 그 니시 안에서 그 모든 걸 다 이제 좀 다 해먹는이라고 하면 되지. 좀 모노폴리가 있는 브랜드가 없는, 그런 대형 브랜드가 없는 걸 확인하고자 이런 1페이지 상품 판매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이제 좋은 거죠. 굿이고, 이쪽은 굿이고 여기 배드 쪽에 가면 좀 나쁜 징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 중심을 찾고 클릭률 전환을 해보니까 뭐 괜찮은데 소규모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또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깨지는 애들이 있어요. 상품들이 깨지거나 날카롭거나, 이 FBA로 보낼 거기 때문에 잘 깨지는 애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우리가 FBA로 상품을 보내면 UPS 사람이 와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 상품을 트럭에 넣고 돌아다니면서 내려놓을 때도 조심스럽게 놓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도시전설처럼 떠도는 얘기인데, 그 패키지로 미식축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워낙에 FBA 창고가 넓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그들끼리 장난치면서 그런다는 얘기 있어요.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잘 깨지는 재질이라면 좀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단순하게 미국에서 이제 박스를 열다가 누군가 내 상품 때문에 뭐 손이 베이거나 어디 찔리거나 그런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그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이런 상품들이라면 필터를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정부 승인이나 뭐 검사가 필요한 상품들 있죠. 헤즈맷 이런 것도 아마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상품이라면 웬만하면 진행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거 해결하려면, 그리고 상품은 계속 그 창고에서 입고시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주인데 창고인데 입고를 안 시켜놓고 밖에 그냥 내비두면은 계속 비를 맞거나 혹은 눈을 맞거나 막 그런 식으로 돼서 상품 자체가 아예 판매 못할 정도로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주별로 이 판매 가능한 상품과 불가 상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는 1인치 이상의 칼날은 안 되고, 어떤 주에서는 1인치도 안 되고 막 그런 주가 있고, 또 어떤 주에서는 그 대마 관련한 상품은 무조건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마를 피는 파이프라든지 그 담배 파이프로 리스팅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대마 파이프다 그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판매가 됐다는, 그 주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라서 뭐 안 따라 하셔도 되지만, 저는 베리에이션이 많은 거는 싫습니다. 이게 다른 거보다 그 베리에이션 전체를 제가 BSR을 검토하고 판매량을 검토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파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특정 색깔만 잘 나갈 때가 있고 내가 그걸 입고 시키면 또 안 나갈 때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색깔을 다 사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색은 안 나가니까 계속해서 장기 체화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전 베리에이션이 많은 상품은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베리에이션 많은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게 배드가 더 많죠, 굿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치키스라든지 크리넥스라든지 이런 특정 브랜드 명이 상품명이 되는 카테고리들 있죠. 그런 카테고리 웬만하면 진행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키워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품명이 되는 순간 키워드가 걔네 브랜드명이 돼서 좀 약간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중국 셀러가 많거나 중국 제조업체가 너무 많으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중국인지 알아요? 라고 하시면 읽어봤는데 왠지 영어가 나랑 친근해요. 이게 외국인가 쓴 것 같지 않거나 정말 뭔가 콩글리시 같은 영어인데 나도 이렇게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중국 셀러예요. 또는 이제 제조사들은 그 스토어 이름을 무슨 슌양, 뭐 신잉, 뭐 잉양 뭐 이렇게 짓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 이거 한문을 영어로 바꾼 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영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첫 페이지에 상품 중에서 뭐 한 30% 이상이 그 거의 판매가 2년 이상 된 것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아마존 그 상품 리스팅 알고리즘 중에서 장기적으로 판매된 상품한테 부가 포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좀 더 주거든요. 랭킹에서 이 상품이 똑같이 판매량도 똑같고 클릭률도 똑같고 이런 상황일 때 더 오랫동안 팔았던 상품한테 우선권을 줘가지고 랭킹을 더 위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0% 한 페이지에 30%면 내가 상품을 보고 있을 때 아래로 스크롤 내리지 않고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2년 이상 팔았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걔네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그 상품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FBA 셀러분들을 위한 상품 찾기 팁인데 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뭐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아래다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상품 아이디어 찾는 게 그래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제 사이트가 있어요. 더 프론 그냥 아래다 쓸게요. 더 프론티어 edu.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제 사이트 이 컴으로 오시면 거기에 무료 리스트 신청 란이 있거든요.
그 신청란에다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매주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보내드리겠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상품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좀 더 많이 찾으셔서 여기 이 하루 10개 팔리는 상품 10개에서 30개를 하루빨리 확보하시는 거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FBA 셀러를 위한 상품 찾기 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